뉴델리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전에 결론은 이미 코트 위에 쓰이고 있었다. 관중이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카메라가 첫 프레임을 잡는 그 짧은 사이에도 안세영의 발은 먼저 경기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작은 늘 조용하다. 진짜 강한 선수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소리를 키우게 만든다. 그리고 그 소리가 커질수록 흔들리는 쪽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 소리를 낸 선수라는 걸 안세영은 이날도 너무 쉽게 증명해냈다. 2026 인도 오픈. 안세영은 황유순을 상대로 31분 만에 경기를 끝냈다. 스코어는 21-14, 21-9. 단순히 -0 승리가 아니라 압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류의 경기였다. 경기 시간과 점수만으로도 많은 게 설명된다. 하지만 이 경기가 더 크게 회자된 건 숫자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이다. 26연승.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잡은 건 승리 자체가 아니라 흐름이었다. 그리고 흐름이 한번 압도적이라는 확신으로 굳어지면 팬들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한다. 잘한다. 가 아니라 누가 막지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종종 화면과 다르다. 화면은 점수를 보여주지만 현장은 리듬을 보여준다. 이날의 리듬은 초반 몇 포인트에서 사실상 갈렸다. 황유수는 빠른 전개로 승부를 보고 싶어 했다. 네트 앞에서 먼저 끊어내고 템포를 올려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 놓고 한 번이라도 이거 불편하네 라는 표정을 끌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세영은 그 불편함을 표정으로 내보내는 선수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편함이 생기기 전에 경기를 안전한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 선수다. 상대가 빠르게 당기면 은 더 늦게 받아서 더 빨리 돌려준다. 상대가 강하게 치면 안세영은 강함을 그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강함이 다시 한 번 더 뛰어야 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상대는 점점 힘이 아니라 선택으로 지친다. 무엇을 해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감각. 그 감각이 쌓이면 공격은 공격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첫 게임은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 중반에 동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그때 관중석의 숨이 잠깐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 혹시 오늘은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접전이란 단어는 강자가 마음만 먹으면 짧은 구간으로 축소될 때가 많다. 안세영이 바로 그랬다. 동점이 된 순간부터 오히려 안세영의 루틴이 더 또렷해졌다. 받아내는 높이가 달라지고 첫 발의 방향이 더 과감해지고 리턴의 각도가 더 날카로워졌다. 황유순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더 과감하게 시도할수록 안세영은 그 시도를 계산 가능한 패턴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계산 가능한 패턴이 되는 순간부터는 강한 선수에게 경기는 예측의 게임이 된다. 안세영의 수비를 흔히 벽이라고 부르지만 벽은 단단하기만 한 게 아니다. 움직인다. 벽이 움직이면 상대는 더 혼란스럽다. 같은 스매시를 쳐도 이전에는 살짝 열려있던 공간이 이번에는 닫혀있다. 같은 드롭을 넣어도 이전에는 늙던 발이 이번에는 먼저 들어와 있다. 이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체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이건 루틴과 습관, 그리고 경기 운영의 철학에서 나온다. 안세영은 상대의 베스트 샷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상대가 베스트 샷을 치기 전에 베스트 샷을 치기 어렵게 만드는 흐름을 먼저 깔아버린다. 그래서 상대는 좋은 샷을 치는 대신 이거라도 해야 한다는 샷을 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실수는 확률이 아니라 시간 문제가 된다. 첫 게임 후반 안세영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조급함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작은 불만이 누적되며 온다. 왜 안 죽지? 왜 내 공이 다시 오지? 내가 더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생기는 순간 선수는 공을 보면서도 질문을 본다. 그리고 질문을 보는 순간 시야는 좁아진다. 시야가 좁아진 공격은 정확도를 잃는다. 정확도를 잃은 공격은 다시 수비에게 기회를 준다. 그 반복 속에서 점수는 벌어졌다. 첫 게임은 21-14. 수치로 보면 7점 차이지만
체감으로는 더 컸다. 왜냐하면 황유순이 뭔가 해보려는 순간마다 점수가 다시 멀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게임은 더 선명했다. 초반까지는 서로 리듬을 주고받는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만 경기를 운영했다. 이 구간에서 안세영이 보여준 건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선택이었다. 빠르게 갈 수 있을 때도 굳이 빠르게 가지 않았다. 반대로 느리게 끌면 더 유리한 순간에는 확실히 느리게 끌었다. 상대 입장에선 이게 가장 답답하다. 내가 템포를 올릴 때 상대도 올려서 맞불을 놓으면 그건 힘의 싸움이라도 된다. 그런데 상대가 템포를 내 템포대로 맞춰주지 않는다. 내 템포를 무력화시키고 자기에게 유리한 박자를 계속 만든다. 그러면 싸움은 스피드가 아니라 박자가 된다. 박자 싸움에서 흔들리는 쪽이 지는 건 거의 공식이다. 안세영이 특히 무서운 건 상대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들림은 실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자주 팔에서 나타난다. 첫 스텝이 반 박자 늦고 두 번째 스텝이 어긋나고 셔틀을 때리는 타점이 한 뼘 밀린다. 변화는 화면에선 잘 안 보인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는 치명적이다. 상대의 타점이 밀리는 순간 그 공은 강한 공이 아니라 받아치기 좋은 공이 된다. 안세영은 그 공을 받아치며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안세영의 수비는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넘어가는 달이다. 상대는 내가 공격했는데 왜 내가 더 위험해지지 않은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감각이 커질수록 더 무리한 공격을 하게 된다. 결과는 대부분 같다. 더 빨리 무너진다. 두 번째 게임 후반 점수 차가 벌어지자 경기장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탄성은 줄고 박수는 길어졌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안다. 탄성은 놀람이고 길게 이어지는 박수는 인정이다. 와가 아니라 그래, 그렇지, 의 박수. 안세영은 그런 박수를 자주 끌어내는 선수다. 드라마틱한 한방보다 상대의 숨을 조용히 빼앗는 방식으로 경기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요즘 배드민턴에서 가장 무섭다. 랠리가 길어지고 체력과 집중력이 경기력의 큰 축이 된 시대에 안세영의 방식은 유행이 아니라 정답에 가깝다. 최종 스코어 21-9. 두 번째 게임은 사실상 한쪽의 흐름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 끝났다. 경기 시간 31분. -31분 컷이라는 말이 붙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경기를 단지 짧았다고만 말하면 핵심이 빠진다. 짧았던 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담긴 내용은 길었다. 세영이 왜 최정상인지, 왜 연승이 우연이 아닌지, 왜 상대들이 한 세트를 가져가기도 버거워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압축돼 있었다. 사람들이 26연승에 반응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연승은 승리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흔들리지 않는 루틴의 증명이다. 누군가에겐 하루 컨디션이 좋았던 경기일 수 있다. 누군가에겐 대진이 유리했던 대회일 수 있다. 한 연승이 길어질수록 그런 설명은 힘을 잃는다. 그때부터 연승은 실력의 총합이 아니라 란 정함을 제어하는 능력이 된다. 원정지의 환경, 연속 대회 일정, 코트 컨디션의 미세한 차이, 이동과 적응의 피로, 상대의 전술 변화, 이런 변수를 계속 통제해내는 선수만이 연승을 이어간다. 안세영은 바로 그 통제의 선수다. 이날 경기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점수를 따고 나서도 감정의 파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크게 환호하지도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지도 않았다. 루틴은 일정했고 시선은 다음 포인트로 향했다. 이런 태도는 경기의 승패를 넘어 상대에게 메시지를 준다. 나는 지금도 안정적이다. 상대는 반대로 느낀다. 나는 지금도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차이가 점수 차이를 만든다. 점수는 결과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이 태도의 차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질문은 여기로 간다. 누가 이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 팬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보통은 특정 이름을 떠올린다. 하지만 안세영 같은 선수에게는 이름보다 조건이 더 중요해진다. 안세영을 이기려면 한 방의 폭발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첫 게임 중반
동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밀리지 않을 체력이 필요하다. 공격이 막혔을 때도 공격을 포기하지 않을 멘탈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세영이 흐름을 늘릴 때 함께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 안세영은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지치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선수다. 그 타이밍을 견디지 못하면 경기는 길어질수록 더 불리해진다. 이 경기가 남긴 또 하나의 인상은 안세영이 전력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러나 그 압도는 최대치의 폭발이라기보다 최소한의 확실함에 가까웠다. 힘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경기 운영. 이게 진짜 강자의 무서움이다. 팬들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나? 라고 묻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지금의 안세영은 이기고 있는데도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보인다. 상대들은 최선을 다해야 겨우 비슷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안세영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과를 가져간다. 물론 실제론 최선이 루틴 속에 녹아 있는 것일 뿐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여유로 느껴진다. 그리고 여유는 압도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든다. 황유순에게 이날 경기는 분명 큰 숙제였을 것이다. 빠르게 전개하려 했고 네트에서 끊어보려 했고 흐름을 한 번쯤은 바꿔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경기는 더 빨리 안세영 쪽으로 정리됐다. 그렇다고 해서 황유순의 시도가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시도들이 있었기에 안세영의 강점은 더 선명해졌다. 상대가 뭔가를 바꾸려 할 때 더 강해지는 선수. 상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선수. 이것이 지금의 안세영이다. 결국 이날 경기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변은 없었다. 그 말은 단순히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흔들릴 구간이 없었다는 말이다. 동점이 만들어져도 상대가 기세를 올려도 박자가 달라져도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31분이었다. 그래서 21-14, 21-9였다. 그리고 그래서 26연승이었다. 사람들은 다음 경기를 기다릴 것이다. 더 강한 상대, 더 복잡한 흐름, 더 긴 랠리, 더 많은 변수. 그 변수들 속에서 안세영이 처음으로 길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때가 진짜 시험대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인도 오픈의 밤. 안세영은 시험을 치르는 쪽이 아니었다. 성질을 내는 쪽이었다. 상대가 어떤 답을 적어도 결국 최종은 안세영의 리듬으로 이루어졌다. 11분, 26연승. 이 두 숫자는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 흐름을 누가 끝나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반복될수록 안세영의 이름은 더 이상 선수 개인이 아니라 시대의 기준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모두가 동시에 같은 말을 한다. 이변은 없었다. 그리고 덧붙인다. 그럼 다음엔 누가 오지?